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화요일은 IT 이슈를 살펴볼 텐데요. IT연구소,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김덕진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요즘 정말 이 AI 이야기를 빼면 뭐 대화가 안 되는 수준인데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에서도 이 인공지능 관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경주에서 개최되는 에이펙 정상회의가 이제 단순한 경제협력 회의를 넘어서서 인공지능 시대의 새로운 국제협력의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역사적인 자리가 될 것 같아요. 네. 20년 만에 이제 한국에서 개최되는 에이펙이잖아요. 네. 이제 특히나 이제 AI 관련 협력이 에이펙 정상회의 의제로 달아지는 게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이나 이제 AI에 대한 변화, 그러니까 인구 구조 변환과 함께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의장국으로서 에이펙의 AI 이니셔티브, 그러니까 새로운 전략적 추진이나 실질적 액션 플랜에 대한 채택을 지금 핵심 성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경제 전반에서의 성공적인 AI 도입과 활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아니면 사회 전 분야에서 AI 역량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혹은 AI 인프라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와 관련된 논의들을 하게 되는데요. 실은 이게 이 에이펙 전에 준비가 좀 있었어요. 예. 그래서 8월에 인천에서 개최됐던 에이펙 디지털 AI 장관 회의 때 이미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민간이 핵심이진 AI 협력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었고요. 네. 그리고 그 전에 5월에 또 제주에서 열렸던 에이펙 통상 장관 회의가 있었는데 네. 여기에서도 우리나라가 제안했던 통상을 위한 AI 이니셔티브가 만장일치로 채택이 됐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AI와 관련된 사회 변화나 정책에 대한 의제를 좀 전 세계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 예. 실제로 많은 국가들도 상당히 이것에 대해서 화답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번 에이펙이 끝날 때도 AI와 관련된 어떤 정책들이 얘기가 됐는지 한번 좀 정리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에이펙 행사가 뭐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짜 전 세계 관심이 높다고 들었거든요. 네. 우리나라가 이제 의장국으로서 이 손님 맞을 준비를 특별히 또 해봤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뭐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어떻게 보면은 각 서밋의 이제 개막 특별 연사로도 이제 참여하고요. 예. 그 외에 또 외교부 장관도 기본적으로 외교 통상에 대한 이제 합동 강요 회의를 주최하고 또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이 디지털 AI 장관 회의를 주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실은 얼마 전에 또 있었던 에이펙 재무 구조개혁 장관 회의가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에이펙 재무장관회의에서 원래 재무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네. AI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했어요. 그래서 네. 인공지능 도입으로 한국 경제 생산성을 최대 3.2% 또 국내 총생산 GDP를 최대 12.6% 올릴 수 있다라고 하면서 한국 경제의 AI가 발전하는 것이 돌파구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AI가 핵심 의제로 재무장관회의에서 나온 건 또 처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AI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제 우리 고위직들도 상당히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네. 그 외에 또 다양한 기업들에서도 이제 손님 맞이하기 위해서 정말 각 기업의 총수들 그리고 이제 다양한 홍보 활동도 계속 이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 뭐 에이펙 기간에 뭐 각국 정상들도 모이지만 이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들도 모이는 자리잖아요. 네. CEO 서밋이라는 또 행사가 있는데 여기서 어떤 뭐 기술이나 AI 관련 논의가 오갈까요?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에이펙 안에 CEO 서밋이라고 하는 행사가 있어요. 네. 이게 아시아 태평양 지역 최대 민간 경제 포럼인데 이때 정말로 많은 전 세계 리더들이 모이거든요. 예. 이번에 한 1,700명 정도의 글로벌 CEO가 참여하는데 네. 여기서도 지금 어떻게 보면 생성형 AI나 디지털 전환이나 지속 가능에 대한 글로벌 전문성에 대해서 주요 의제를 설정하고 인사이트 보고서를 이제 발간하는 이러한 논의들이 이어질 겁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AI가 비즈니스에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자세하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논의들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이 CEO 서밋에 뭐 진짜 이름만 들어도 알 법한 네. AI 기업 총수들이 우리나라로 방문한다고 하는데 어떤 인물들이 있는지 좀 볼까요? 네, 일단은 젠슨 왕,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CEO죠. 네. 거의 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제일 관심이 많으실 것 같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이러한 AI를 할 때에 이제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에서도 전 세계에서 제일 크게 하는 아마존의 아마존 웹 서비스 AWS의 이 맷 가먼이라는 CEO가 좀 오게 되고요. 오, 네.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이제 어떤 소비재 쪽에서의 CT 그룹 CEO나 뭐 존슨앤존슨 CEO 이런 사람, 그리고 중국에서 CATL 회장 등이 참석을 하고요. 예, 예. 그 외에 또 이제 뭐 아직 논의 중
중으로 알고 있는데 팀쿡 애플 CEO라든지 아니면 순다 피차이 구글 CEO 혹은 예.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 등의 참석들도 좀 유력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그 외에 이제 뭐 우리나라의 당연히 글로벌 기업들 국제의 이제 재계 총수라고 할 수 있는 뭐 삼성전자나 HR이나 뭐 이런 데도 정말 많이 오실 걸로 보이고요. 예.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제일 관심 갖는 건 역시 AI계 대부라고 할 수 있는 젠슨 왕이 예.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이제 15년 만에 공식 방한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기조연설을 이제 진행하게 돼 있어요. 네. 근데 그 기조연설 동안에 과연 어떤 얘기가 나올 것이냐. 아무래도 이제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 이후에는 또 주가나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니까 10월 31일 날 있던 기조연설에 대한 이제 상당한 관심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외에 또 이제 이 젠슨 왕이 우리나라에 오니까 자연스럽게 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나 아니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별도 회동을 통해서 뭐 HBM 공급이나 AI 반도체 협력 이런 것들이 어떻게 논의될 것인가라는 것들에도 이제 전 세계의 눈과 귀가 좀 집중돼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특별히 이번에 이 퓨처 테크놀로지 포럼이라고 하는 네. 기술 포럼이 함께 열린다면서요. 네, 원래는 이 에이펙 CEO 서밋은 네. 말씀드린 것처럼 비즈니스 리더들이 모여서 비즈니스 중심의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올해 우리나라에서만 또 특별히 어허. 개최되는 특별 부대 행사가 퓨처 테크 포럼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게 이제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지금 개최 중인데 네. 이제 한국의 전략 산업별로 첨단 기술 역량이나 미래 비전을 이제 글로벌 무대에 선보이는 어떠한 그 포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실제로 지금 6개 분야의 퓨처 테크 포럼이 이어지고 있는데 네. 27일 날 진행된 거죠. 그러니까는 어제 진행됐었던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조선 포럼이 있었고 아하. 방산 포럼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조선 포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의 이 조선 기술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특히나 AI 기반으로 조선업이 어떤 식의 혁신이 있는가, 자율주행 선박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나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예. 그 외에 또 이제 원자력 추진 선박이나 아니면 차세대 친환경 추진 기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미국과의 또 파트너십에 대한 좀 강력한 어필을 했었던 행사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방산 어떻게 보면은 전쟁과 전장의 기술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있어도 최근에 이제 뭐 외신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요즘에는 전쟁이 정말로 로봇과 AI 전쟁으로 그렇죠. 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또 글로벌 방산 생태계에 어떤 식으로 가고 있는가, 또 이런 전략적 파트너십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런 얘기를 좀 했었고요. 예. 그리고 오늘 이제 진행된 AI 포럼이 있습니다. 네, 글로벌 AI 포럼. 네. 그 글로벌 AI 포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의 어떠한 AI 경험이나 AI 3대 강국에 대한 비전을 또 공유하고요. 그 외에 또 뭐 예를 들면은 네이버 CEO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AWS CEO라든지 아니면 네. SK텔레콤 사장 아니면 오픈 AI 총괄처럼 정말로 뭐 전 세계에서 AI 관련 높은 분들이 다 모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각자의 회사에 대한 이야기, 혹은 기업에 대한 이야기, 국가에 대한 이야기, 심지어 뭐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 뭐 지역 혁신 모델 등 정말로 그 AI에 관련된 걸 모두 다 이제 난상 토론처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 외에 또 뭐 유통경제 포럼, 디지털 자산 포럼, 미래 에너지 포럼 등 어떻게 보면 AI를 중심으로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산업들에 대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퓨처 테크 포럼을 통해서 네. 이어진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이 분위기를 좀 주변에서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 게 이 에이펙 열리는 경주 곳곳에서 네. 이런 AI나 뭐 로봇 기술들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제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 자체가 이제는 단순한 국제 회의를 넘어서서 어떤 한국의 첨단 AI나 로봇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일종의 뭐 미래 도시라고 할까요? 그런 식의 좀 탈바꿈이 되고 있는데 네. 몇 가지 좀 흥미로운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자율주행 셔틀버스가 이미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네, 네. 레벨 4 단계 이제 무인 주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우리나라의 기술로만 지금 만들어진 이제 로이라고 하는 셔틀버스예요. 예. 그래서 이제 실제로 핸들이나 페달이나 백미러가 없는 상태로 완전한 무인 주행을 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예. 차량을 개조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자율주행용으로 설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대 8명 정도 탈 수 있고 지금은 셔틀버스처럼 움직이다 보니까 한 시속 40km 전후로 움직인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실제로 회의장 근처를 도는 셔틀버스로 이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지금 법정 요구 사항 때문에 보조 운전자가 타고는 있지만 운전 자체는 이제 AI가 다 한다고 알아서 보시면 하고. 될 것 같아요. 네.
그 외에 또 이제 언어 장벽을 허무는 AI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은 김해국제공항이나 경주역이나 경주 터미널 같은 주요 숙소에 네. AI 통번역 기계가 지금 설치가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키오스크 모양의 AI 통번역기가 뭐 영어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스페인어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하면서 네. 뭐 전시관을 설명해 달라고 그러면은 관련돼서 설명도 해주고 또 뭐 여러 가지 위치도 알려주는 게 있고 예. 또 그뿐만 아니라 경주 시내를 운영하는 택시 1000대에 QR 코드가 붙어 있는데 네. 그 QR 코드를 대면 AI 통번역 플랫폼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실제로 승객이 모국어로 얘기하면 네. 기사가 이제 한국어로 통역해주는 이런 것들이 택시 이제 QR 코드로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또 이제 쓰면서 이렇게 AI 기술이 일상에 있구나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는 현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주가 뭔가 이 찬란한 문화유산을 가진 역사의 도시였는데 진짜 첨단 도시로 재탄생한 느낌이에요. 이 경주에서 무슨 뭐 라스베가스 CES 막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차세대 기술 또 전시도 볼 수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K-테크 쇼케이스라는 행사가 이제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경주 엑스포 대공원 근처에서 이제 열리게 되는데 500평 규모의 야외 특별관에 뭐 우리나라 삼성, LG, SK, 현대뿐만 아니라 메타, 그러니까는 페이스북 만드는 회사죠. 네. 그 회사의 차세대 기술들이 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이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는데 삼성전자에서 보통은 신제품 발표를 특정한 쇼 같은 데서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에이펙에서 이례적으로 2번 접는, 그러니까 3단 접이 스마트폰이죠. 예, 그 트라이폴드 네. 실물을 최초로 공개를 합니다. 와, 예, 그래서 기대됩니다. 이제 이게 11월에 정식 출시 예정인데 출시 전에 이제 에이펙에서 먼저 보여주면서 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 상당히 이제 관심을 끌고 있고요. 네. 그 외에 또 LG전자나 SK그룹이나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던 CES 같은 데서 많이 했었던 뭐 예를 들면은 초대형 미디어 아트를 뭐 무선 OLED 디스플레이로 보여준다거나 예. 아니면은 뭐 하이닉스가 갖고 있는 반도체 기술들을 상징적인 전시물로 보여준다거나 네. 그리고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보스턴 다이나믹스라고 하는 이제 미국 회사를 인수했잖아요. 네, 그래서 로봇계, 그러니까 네. 사족 보행하는 로봇계가 실제로 전시가 되고 시연을 진행을 합니다. 아하.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그 AR 글래스, 그러니까는 일반 안경이 아니라 뭐 화면이 이제 실제로 눈에도 보이고 통번역도 되는 이런 걸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메타거든요. 네, 네. 메타에서 실제로 이 스마트 안경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존을 만든다고 그래요. 와. 이게 실제로 미국에서도 지금 빠르게 매진이 돼서 좀 보기가 어려운데 네. 우리나라에서 이런 것들도 있고 그 외에 또 뭐 우리나라의 서빙 로봇이나 웨어러블 재활 로봇 등 다양한 것들이 좀 전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요즘 그리고 뭐 전 세계적으로 우리 K 콘텐츠가 뭐 대세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기술과 이런 우리나라 콘텐츠가 결합된 이런 전시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 에이펙 경제전시장이라고 경주 엑스포 대공원은 실내에 또 이제 만들어져 있는 게 있는데 네. 이거 지금은 정상회의 참가자들에게만 개방이 되거든요. 그런데 11월 1일 이후에는 일반인들에게도 11월 23일까지 공개가 된다고 해요. 예. 어떤 것들이 있느냐 좀 재밌는 게 몇 개 있었는데 네.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로봇 스타트업에서 만든 스케치를 해주는 AI 로봇이거든요. 근데 예. 여기에 그 만화가 이연세 작가님의 그림체가 학습이 돼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예를 들면 제 얼굴을 딱 보여주면 이 로봇이 실제로 팔로 제 스케치를 이연세 선생님이 그려준 것처럼 이런 것들을 이제 2분 30초 만에 초상화를 완성하는 이런 것들도 좀 있고요. 그 외에 또 이제 우리나라의 그 한글, 한복, 한자, 한옥, 한식을 주제로 한 오한하우스라고 해서 예. 화면에다가 영어 이름을 쓰면 그거를 한글로 표시를 해주거나 아니면 사진의 여러 가지의 형태로 이제 한국식으로 표현하는 컨텐츠 뭐 이런 네. 것들을 AI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것도 상당히 재밌는데 이것도 지금은 이제 일단은 그 정상회의 참가자들에게 있는데 향후에 또 이제 일반인들에게 공개될 게 XR 버스라는 게 있어요. 네. 이건 뭐냐면은 버스 안에서 네. 실제로 그 경주의 그 역사지들을 돌아다니면 네. 그런 데들이 지금은 터만 남아 있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버스 안에서 그 터 근처에 가면 네. 실제로 예전에 있었던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그게 뭐 창문이나 아니면은 이제 쓰고 있는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네. 창밖 풍경하고 영상이 실시간으로 연동이 돼서 와. 예를 들면 황룡사, 첨성대,
경주월성 등의 유적지가 그렇죠. 완전히 그때처럼 눈앞으로 이제 되살아나는 우와. 이런 형태의 버스들도 이제 돌아다닌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에이펙 이후에도 11월에 좀 이런 경주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체험해 보시는 것도 상당히 흥미롭지 않을까 싶습니다. 11월 23일까지 아까 된다고 하셨으니까요. 네네. 그 전에 한번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정상회의가 이 AI 시대를 주도한 어떤 협력의 장이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앞으로 AI 리더십 강화에도 좀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글로벌 AI 리더십을 확립하고 AI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결정적 기회로 조금 우리가 써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적으로 기술이 변화할 때 그 기술에 대한 정책 리더십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이번 에이펙의 결과들을 좀 잘 해석을 해보시면 우리나라에 정말 이 리더십이나 이니셔티브를 가져갈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시선이 집중되는 에이펙 현장, 이 AI 이니셔티브에 대해서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IT 연구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김덕진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합니다.